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요한 제어문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if문이라고 하는데 if문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if문의 변형으로서 if else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if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추어야 할 제어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하는 순차적인 구조를 말하고, 두 번째는 판단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제어를 옮기는 선택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작업을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수행하는 반복 구조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제어 구조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 선택 구조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에 반복 구조까지 제어 구조를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if 그러면 원래 뜻이 만약에 뭐뭇이라면 이렇게 뜻하는 영어 문장이잖아요. 그것처럼 if 하고 뒷부분에 조건식을 써주게 됩니다. 옆에 오른쪽에 나오는 것을 순서도라고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포인터 옵션 좀 바꾸겠습니다. 이 순서도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을 순서도로 표현하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법적인 것은 순서도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인식력이 높기 때문에 순서도로 많이 표현합니다. 순서도에서 이렇게 네모 사각형에는 문장, 커맨드를 주로 나타내고, 그리고 마름모꼴에는 그 선택문을 주로 나타냅니다. 파이썬이든 C 언어든 자바 언어든 간에 선택문에는 대부분의 언어가 if라는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if하고 뒷부분에 조건식을 거는데요. 조건식은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연산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참, 거짓 이렇게 결과를 내보내 줄 수 있고,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을 결과로 보내주기 때문에 참일 때는 수행을 하고 거짓일 때는 수행을 하지 않는 이 문장이 if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보게 되면 a equal 99는 a라는 변수에 99를 저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 만약에 a가 100보다 작으면 이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문법 요소는 이 콜론이 됩니다.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이썬만의 어떤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f문과 그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문을 작성을 하시고, 판단문이 끝나면 콜론을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IDLE는 일반 메모장하고 다르게 파이썬 문법에 맞게 색깔도 표시해주고, 그리고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메시지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절로 띄어쓰여야 되는데, 이 띄어쓰기는 모두 4칸입니다. 4칸. 왜 이걸 알고 있으라고 하냐면, 제가 등분을 좀 잘못했네요. 일단 4칸을 띄어쓰는데, 엔터키를 치고 자동으로 띄었었는데 백스페이스를 눌렀거나 해서 칸을 잃어버렸을 때는 스스로 4칸을 스페이스를 4번 눌러서 타이핑하시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4칸 안에 들여쓴 모든 문장은 지금 한 문장만 나오는데 또 다른 문장 계속 있을 수 있죠. 그 문장은 모두 if에 속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엔터키를 치고 프린트 100보다 작군요. 이 문장이 있는데요. 99는 100보다 작은 게 맞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참이 되니까 프린트문이 수행이 돼서 출력 결과에는 100보다 작군요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걸 순서도로 표현을 하면 99에 대입한다 커맨드 문장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A가 100보다 작은가? 라고 물어본 것이 되죠. 이게 파이썬 문법으로 표시한 것이 if하고 100보다 작다를 관계식으로 표현하고 땡땡 이렇게 하면 if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일 때는 수행할 게 if 바로 아래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작군요 출력은 프린트 쌍따옴표 열고 100보다 작군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예제는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이 두 개다 이 말하고 이 코드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하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요. 조건이 참일 때 그 말은 이 조건이 if 문장이 얘 참일 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프린트문이에요. 그쵸? 근데 실행할 문장이 두 개인 경우에 이거는 지금 두 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if a가 100보다 작아요. 근데 위에는 200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이 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참이라면 이 한 문장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오행에 있는 프린트문은 4칸을 띄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행에 있는 프린트문은 if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if문이 참이 되던 if문이 거짓이 되던 무조건 수행하는 프린트문이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차 구조에 의해서 1행을 시행하고 3행을 실행하고 5행을 실행해야 되므로 그 다음에 7행이 시행되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이 거짓 A가 200이 되다 보니 100보다 작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5행에 있는 프린트문하고 7행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일 때는 4행에 있는 프린트문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의도는 참일 때 두 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그럴 때는 이게 맞지 않죠. 그러려면 두 개를 하려면 이 오행에 있는 프린트문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을 if에 영향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if가 참이면 두 개를 하고 싶은 거죠. 이 200이 들어가니까 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3행에 있는 if가 참일 때 두 개의 프린트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들여쓰기를 일부러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뒤에서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나요?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100보다 작군요. 거짓이므로 이 문장은 안 보이겠죠?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A가 200이니까 A는 100보다 작다의 거짓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의미가 맞고요. 앞에 나온 것은 이 프린트문이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따라서 들여쓰기에 따라서 출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if else라는 문장은 만약에이면 그 다음에 else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뜻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에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문이 나왔어요. 무엇이면 하고 조건을 걸었을 때 yes 그러면 실행한 문장이 아까 이건 배우셨죠. 근데 거짓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거짓일 때도 해요. 이때 쓰는 문장이 else예요. else 이렇게.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땡땡 그랬습니다. 스코어는 앞에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스코어 이퀄하고 대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들여쓰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발생하고 합격입니다. 출력을 하고 다시 들여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if와 동일하게 줄을 맞춰서 else 땡땡 이때도 땡땡 들어갑니다. 콜론이에요. 아니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if, else 문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이거는 스코어가 아니라 아까 A에 200을 넣어놓고 자 100보다 작군요. 그렇지 않으면 100보다 크군요. 또는 100 이상이군요.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의 제어 구조는 참일 때 수행하는 게 기본 제어 구조고
참일 때, 거짓일 때 각각 다른 문장을 수행하는 그러한 if, else문도 있고요. 만약에 참일 때 100보다 작군요. 하하하 이거를 출력한다면 이 아래쪽에 들여쓰기를 한 후에 여기 프린트문과 똑같은 라인에 맞춰서 출력을 하시면 100보다 작을 경우에 하는 일을 쭉 나열할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때 나열할 경우도 else에 들여쓰기를 해서 쭉 나열하면 됩니다. 이 else의 문장을 벗어나고 싶으면 다시 들여쓰기를 풀어버리면 이 if의 else의 제어 구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입력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계산합시다 라고 했는데 자 입력하는 거 복습 좀 보실까요? input 함수는 결과를 문자를 되돌려 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계산식에 쓰이는 숫자로 만들 경우에는 int 함수를 쓰자. 그래서 A에 저장된 값은 int형이 됩니다. 자, if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솔루션이 나와 있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솔루션을 생각할 때 짝수, 홀수는 어떻게 구분할 건지 정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짝수는 2, 4, 6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홀수는 1, 3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의가 될 수가 없고 정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실히 분별이 되는 그러한 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참에 몰랐던 사람들은 알아두시는데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정의는 2의 2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걸로 홀짝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2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 저희 앞에서 제가 나머지 연산자는 배수를 표현할 때도 쓴다고 그랬죠. 즉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2의 배수이고요. 2의 배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하고 같니? 이러한 판단문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배수 검사할 때 그러면 배수를 검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한 줄에 결과를 6개씩 출력하시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시다. 자, 출력되는 결과가 모두 100개가 있다면 6개씩 출력을 하려면 6개를 출력하고 다음 줄에 내려가고 또 6개 출력하고 다음 줄에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솔루션을 생각하셔야 돼요. 몇 개 출력했을까 현재?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출력한 개수를 셀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두고 하나 출력할 때마다 하나씩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6개가 되는지 또 12개가 되는지 또 18개가 되는지 즉 6의 배수가 되는지를 검사해서 그렇게 되면 다음 줄로 내려가라는 문장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연산자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if, else문에서 나옵니다. if, else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수식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도 고급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좀 단순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고급 프로그래머는 모든 것을 알고리즘을 결정하고 모든 결정을 하고 팀원들을 이끌어요. 근데 그 고급 프로그래머는 운영체제도 알아야 되고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는 자료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각종 알고리즘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찾아서 전체 알고리즘을 표기를 하면 이제 간단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만 배워서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지식을 습득을 또 해야 됩니다. 4주차 과제는 딱 하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과제가 없고 여기서만 과제를 냈는데요. 윤년인지 판단하는 거라서 보통은 이렇게만 힌트를 주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1학년이고 또 교재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게 식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식을 옮겨서 if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관계 연산자예요. 같다. 그 다음에 얘는 산술 연산자예요. 이건 논리 연산자예요. 지금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를 총 출동해서 만들고 있고요. 자, 괄호가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것부터 수행하냐를 뜻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 앞에 있는 괄호는 솔직히 없어도 되죠. 근데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걸 보면서 과제를 수행하세요.
자, 입출력 형식이라는 것은 입력을 받아야겠죠. 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이것만 출력하든지 연도를 입력받아서 윤년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입력을 들어가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러나 갑자기 깜빡깜빡해서 입력을 받는 건 좋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과를 출력할 때도 당신이 입력하신 몇 년은 윤년입니다. 당신이 입력하신 몇 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윤년입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자, 날짜하고 py라는 것은 뭐예요? 소스를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소스 프레임. 네, 이렇게 해서 1차 시는 끝내고 2차 시에서 if문의 또 다른 if문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